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인도 불교가 끝날 때까지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기원전후가 되면 기원전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그러더라고. 기원전후가 뭐냐고. 기원전후가 2000년 전 앞뒤 2000년 전 앞뒤. 야, 나 이런 걸 댓글에 물어보는 사람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쓰는 용어인데 왜 저런 걸 저렇게 할까 이런. 그래서 2000년 전쯤에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2800년 전부터 한 2300년 전까지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까지 그때가 철학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랍에서는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던 시절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왔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저 인도에서는 부처님 뭐 마하비라 할 거 없이 쭉 나왔던 시절이고, 그게 한 2300년 전까지 가요. 그리고 2200년 정도가 되면 2200년에서 이제 그 정도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일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진시황의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도는 아쇼카 왕의 또 인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인도는 단순히 한 나라의 통일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세계의 통일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크잖아. 그래서 그 정도.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아쇼카 왕과 진시 왕이 없었다면 인도나 중국도 유럽처럼 됐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국가 체제로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알렉산더가 만약에, 그냥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오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유럽을 다 먹었으면 유럽도 중국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유럽도 중국처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라는 게 참 그러고 보면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조금 시대가 그보단 뒤인데 누가 나오냐면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유럽에 있어서 로마가 차지하는 영향은 뭐 엄청나죠. 그거는 뭐 유럽에 가보시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까지 뭐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 신성 로마 제국 하듯이 계속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최근까지도 울거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리고 단순히 제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통일하고 난 뒤에 문화적 역량을 갖췄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적 역량을 가지면 그 통일하고 난 뒤에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문화로서 남아요. 그게 이제 로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진시황이나 아쇼카 왕은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리고 그분들이 했었던 기간 자체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기원전후가 되면 또 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00년부터 추계시대라고 하는 철학자의 시대들이 있었던 거고, 철학자 종교가 신흥 철학자, 신흥 사상가의 시절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통일의 시대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28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거는 신들의 시대. 신의 가호, 쉽게 말해서 신을 끼고서 전행하던 시대. 마치 신이 뭐 엄청나게 뭔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구라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있은 뒤부터 계속.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원전후가 되면 또 판이 한 번 더 바뀌어요.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때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게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모를 하게 되고, 불교에는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판이 바뀌는 거야. 판이 계속.
그리고 이런 판이 바뀌는 게 나쁘냐라고 말하는데 판이 바뀌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화기를 쓰다가 나중에 무선 전화기를 썼고 핸드폰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을 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한 단계씩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델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투지폰이야. 그럼 투지폰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가던 시절이 있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한 단계씩 점프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 점프를 해온 문화권이 최고 선진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나 인도는 그걸 어느 정도 해오다가 나중에 그 업데이트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한 게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나 유럽, 인도는 그들의 문화적 영향권 속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르네상스하고 산업혁명 진짜 뭐 대단한 거잖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판이 바뀐 거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3차 산업 시대, 3차 산업혁명이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 인공지능, 챗 GPT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차 산업, 그쪽에 이제 숟가락을 잘 얹어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삐그덕거리면 넘어가는 거고, 꼬꾸라지는 거고, 이해 다 되시잖아요, 그죠? 그걸 선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뒤따라가기 바쁘냐에 따라서 지형지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세 번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사실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괄목할 만한 게 별로 없었죠, 업데이트들이. 그러니까 처지게 되는 거고,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 전후가 되면 사고가 바뀌는 거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상이에요. 이건 인도가 발견한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게 공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불교 공사상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지. 공사상 바로 옆집에 누가 있냐면 제로가 있습니다. 0. 수학에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동그라미라고도 하고, 똑같아요. 실체는 없고 자기값은 없고 작용값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공사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숫자 0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0은 어깨가 있어도 0이야. 하지만 무엇과 결합하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철학적 개념이지 현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상이 나올 때 숫자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0의 발견이 없었으면 현대 문명이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불의 발견, 철의 발견과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류 문명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공사상과 숫자 0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게 뭐냐면 군현제하고 관료제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쓰고 있는 거, 군현제, 관료제. 군현제, 관료제. 그러니까 과거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그게 지금 관료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료제, 과거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군현제가 지금 우리가 군현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군현제. 그게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지금 쓰고 있어. 전에 유럽 놈들 뭐 귀족, 뭐 혈통 이런 거 따지다가 지금 그런 거 다 어느 정도 이상 상쇄됐고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인도가 발견해낸 최대 발명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이에요. 공. 그래서 진짜 어려운 개념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거는 진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숫자 0이라고 하는 게 쉽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상상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거의 외계인의 기술이 투입됐다라고 할 정도로 한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왜 대단하게 보느냐? 그러면 투지폰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거든요. 공이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개념이에요. 숫자 0이. 0은 일반 숫자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거 0과 똑같은 개념,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값은 없지만 남과 붙어서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공사상과 이 숫자 0이 같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인도인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 하면 공. 중국 사람은 뭐 구라를 너무 많이 치니까 지들이 다 발견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국에는 늘상 자기네들이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있지. 뭐 인쇄술, 나침판, 그다음에 재지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뭐 몰라. 뭐 그렇다 치고, 뭐 종이의 발견,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 한 번 정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뭐 무진장 영향을 끼쳤지. 그런데 인도는 저는 공을 보거든요. 아랍은 뭘 발전시켰느냐? 아랍은 뭘 발전시켰어요? 커피를 발전시켰지. 아라비카 이런 거. 커피가 지금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돌아가는 거에 아랍이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쓴 것도 아랍이었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런 용어를 지금도 쓰잖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아랍 사람이 했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지. 그건 인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져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봐.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MBC나 KBS 같은 게 있어. MBC나 KBS 같은 게, 그거는 중앙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게 그러니까는 뭐 대전 MBC, 광주 MBC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집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하나에서부터 중앙 서울에서부터 내려가는 구조예요. SBS는 다릅니다. SBS는 그냥 서울 방송이잖아. 그런데 전국 방송인 것처럼 얘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어떻게? 지방 방송을 연합시켰지. 그러니까는 뭐 대구 방송, 뭐 예를 들면 뭐 강원 민방,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 가지고 SBS를 전국 방송으로 만든 거지. 대장은 누구냐? 서울 방송이지. 아니 맞잖아. 두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앙 집권제고 하나는 저거 어떻게 보면 내각제예요. 그러니까는 SBS는 리더지 지배자는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승불교가 그런 거예요. 인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대승불교가. 그래서 중인도 쪽에서는 법화사상, 그 다음에 유마경이 나오고, 남인도 쪽에서는 화엄, 그 다음에 반야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북인도 쪽에서는 정토사상, 극락 정토사상, 그 다음에 불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뭔가 한 놈이 시작한 게 아니고 문화 배경이 달라지면서 시대적 요청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는구나. 마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게 아니고, 그때 육사외도도 있었고 362견이라고 하는 여러 철학적 견해들이 막 나오는 거는 시대가 변화했는데 그것을 기존의 가치들로는 해석이 안 됐던 거지.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요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그 배경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 배경으로 그 대승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터져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외래 문화가 한국에 이식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게 커피거든요. 스타벅스를 필두로 하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우리가 믹스를 먹다가 커피는 프리마지 이런 사고에 수십 년 동안 있었어. 아니 맞잖아. 그러다가 아메리카노로 바뀌었는데 아메리카노 이꼬르 블랙이거든. 블랙커피잖아요. 근데 블랙커피는 언제나 맛이 없었어. 그전에도 있었어.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근데 그거는 특수한 사람이 먹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었어요. 야, 블랙을 뭔 맛으로 먹어? 커피는 프리마 한 3숟가락 넣어서 득득하게 이렇게 약간 우유 맛으로 이렇게 먹어야 달달하고 배도 부르고 마치 숭늉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그거를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준 게 믹스였잖아. 맥심. 아니 맞잖아. 그런데 그게 아메리카노로 바뀐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골목 상권까지 싹 들어왔어. 제가 서울 사람으로서 피자헛이 들어오고 도미노 피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KFC 들어오고 이런 것들 제가 베스킨라빈스 들어오고 이걸 다 봤어. 옆에서 서울로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봤을 때 걔네들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내가 안다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건 몇 년 만에 전국을 다 먹었어요. 저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스타벅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커피들이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장사가 되나 싶은 골목길까지 들어와 있지.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그 정도까지 들어왔어. 이게 무슨 구멍가게보다 훨씬 많을걸? 그 정도로 들어왔어. 구멍가게보다 옛날 표현이 뭐지? 전빵. 맞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게 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리차를 먹다가 어렸을 때는 다 보리차 먹었었다. 그걸 엽차라 그랬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본 문화입니다. 엽차는 일본 문화고 우리는 그 엽차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리차를 썼었던 거고, 그리고 차는 저 다도인들이 약간 얼빙한 행동을 해가지고 너무 고급으로 올리는 바람에 차 문화는 죽어버렸어요. 돈 들어가고 번거롭게 만들었거든. 개뿔도 아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있어야 문화를 형성하는 거지. 이게 무슨 명품 같이 가면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진짜 이게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차는 번잡하기만 했지. 그래서 그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려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 봐봐, 보리차 먹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건 사라졌고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전 국민이 보리차를 먹었었어요. 기억해봐. 그리고 차가 그때 확장을 했었으면, 조금만 이 사람들이 다도인들이 쉽게로 처리를 했으면 그걸 먹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거를 차는 커버할 수가 없었어. 왜? 얼빙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 그래서 옷 같은 거 비싼 거 사 입고 어디 무슨 닭이 같은 거 비싼 걸 사서 이상한 저 야쿠자 같이 이렇게 훅가시 잡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이게 보편성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음료 시장이 환타나 콜라 말고 좀 더 건강성을 가지는 편리한 거에 대한 추구가 있을 때 커피가 그걸 한 방에 싹 먹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먹을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 대학만은 차였는데 차는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렇다고 숭늉을 마시고 있었을 수는 없잖아.
비슷한 현상이 종교에서도 일어났거든요. 종교에서도 일본이 물러나고, 일본이 해방돼서 우리가 물러나고, 일본이 빠지면서 일본이 유교를 열심히 패줬거든. 왜? 전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봐서. 그래서 유교를 아예 폭발을 시켜놓고, 불교는 산중에 있다가 그때 일제강점기 때 팽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불교에 대해서 옹호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줬었거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불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한 500년 두드려 있다 막고 있다 보니까 능동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유교는 사라졌고 불교가 세력을 늘리고는 있었지만 그건 제한적이었고, 그 공백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고, 이승만의 서원 중에 하나가 한국을 기독교로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엄청난 원조가 들어왔지. 미국 원조가. 그 원조품들을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했어.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게 못 살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야. 배급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적십자 실 같은 걸 학교에서 팔았다고. 이런 미친 짓을 했었던 게 이 나라라고. 개인 봉사단체, 그들의 임의단체의 거를 학교에서 팔아.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거든요. 오늘날도 국가에서 적십자 단체에는 사람들 개인 정보를 넘겨준다는 거잖아. 주소를.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유교는 폭파됐고, 그걸 누르고 있었던 일제의 그 힘은 또 날아갔고, 그러니까 공백 상태가 생겼는데, 불교는 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확 늘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힘이 약해서 못했고, 그리고 미국적인 힘들이 들어오면서, 게다가 이승만이 앞잡이로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쫙 드러나면서 지금 같은 한국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의 공백 상태가 있고, 그걸 누가 먹을 거냐에 대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음료 시장에서도 한번 벌어졌던 거예요. 콜라 환타 사이다가 약간 몸에 안 좋아요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한 방에 죽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엽차 문화, 그걸 계승했었던 게 보리차 문화, 그리고 그거를 콜라 환타 사이다 같은 게 엄청나게 대단한 폭발적인 수요를 가졌었잖아. 그래서 기차를 타면 계란과 사이다를 먹어야 되는 이러한 또, 아니 아시잖아. 맞잖아.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짓이지. 그걸 계속 거기서 까먹고 있어. 이게 뭔가. 목마르면, 그다음 목 막히면 사이다. 약간 또라이 같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인데 그걸 전 국민이 하고 있었어. 전 국민이 하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약간 경제 성장이 되면서,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콜라 사이다. 지금도 그 인식이 있지. 사이다, 콜라는 몸에 약간 안 좋아요. 응관하면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뭔가의 음료 문화, 그게 지금 커피로다가 시대적 요청이 없었으면 스타벅스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 공백을 걔가 스타벅스가 먹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파생으로 해서 쫙 하는 바람에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의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때도 불교만 바뀐 게 아니고 힌두교도,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그들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인도 전체에서.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유목 문화들이 농경 문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농사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뭐냐가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요. 뭘 먹고 사느냐가 사실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농산물을 많이 먹어서 식물을 많이 먹으면 동물 존중 구조가 나와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나와. 그리고 동물을 많이 먹는 집단에게는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 천국에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은 천국 못 간다.
동물성 못 간다. 예, 이유는 뭐냐? 유목 문화에서는 계속 동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죄책감이. 예, 그래서 미국에서 광우병 걸리고 어쩌고 하는 것도 그게 동물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걔네는 거기에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화시키는 방식들을 써서 문제들이 된 거고,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쟤네가 말은 못하지만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 동아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우리도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원앙 소리 이런 거 봐봐. 그러면 그 사람이 불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해준 그 소를 못 먹고 결국은 묻잖아. 그리고 황희정승 얘기에서도 그게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소를 가는데 검은 놈하고 흰 놈 소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황희가 물어봤대잖아. 저 중에 어떤 놈이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황희를 끌고 저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로 가서 귀에다 대고 뭐 검은 놈이요 뭐 이랬다는 거잖아. 그거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 되지 뭔 그랬더니 제가 듣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 들으면 기분 좋겠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뒷담화지. 뒷담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 그 얘기는 뭐냐? 이게 그때 이제 황희가 그걸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인격적인 거구나. 동물에게도 저렇게 생각을 해주는데라고 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독립돼 있는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먹기 때문에 굳이 동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잔인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단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필연성.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분유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뭐 소젖을 먹으면 애들이 뭐 어떻게 돼요, 뭐 말을 안 들어요, 뭐 고집이 세요,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육아하고 한참 할 때 그런 쌉소리들이 막 유행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뭐 승질이 들어보진다는 둥, 뭐 머리가 나빠진다는 둥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식 동물이 다 머리가 지능이 떨어지고 살찐 놈이고 육식 동물이 지능이 초식 동물보다 높고 살찐 놈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보면 제 말이 100%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상식은 고기를 먹으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포악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문화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동아시아 쪽에만 있는 문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면 못 먹어요. 유목민들은 그거 못 먹어. 그렇게 되면 계속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먹어?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동아시아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뭐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데서 실험실 한참 애들 쥐 죽이는 애들 흰쥐 갖고 실험하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게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엄청나게 죽이게 되잖아.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뭐 천도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내요.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젊은 애들이 무슨 뭐 그거를 뭘 그런 걸 많이 믿겠어. 하지만 죄의식이 있는 거지. 왜 계속 찔러가지고 애들을 죽이니까 그 죄의식을 덜어주고 싶은 거거든. 그 죄의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고 영혼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내가 깨부셨어. 이건 죄의식 없잖아. 그렇지 않아? 시계에 대한 죄의식이 생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힌두교 바라문교가 힌두교가 되고 부파불교,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언가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새로운 시대적 요청의 요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언제? 기원 전후. 그리고 그때 이제 배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왜? 소승불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하고 그 배경에 제가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창도한 설이에요.
그게 179쪽에 나오는 성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화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글자, 문자로 글을 썼다. 문자로 글을 썼다. 그전에는 암송을 주로 했는데 500년 동안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 남방놈들이나 저런 좀 약간 좀 얼빙한 것들이 있고 못 배운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전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거는 옮겨지면 살이 쪄요.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틀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기억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조작이 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분명히 월요일날 약속한 줄 알았는데 화요일날 저 사람이 약속했대. 2명만 있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근데 그게 뭐 카톡에 뭔가를 보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있었다 하면 이제 상황이 정리돼. 내가 그 잘못 알았네. 이렇게. 근데 그 착각은 계속 인간이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에서 500년을 전한다는 거는 사실 제대로 된 이게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원 전후에 이게 적혀지게 됐느냐? 저그들도 계속 지어내는 과정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울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원래 원형적인 심플함만 있었으면 계속 외울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계속 살이 붙어서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야, 그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성문화예요. 문자로 쓰였다고. 문자로 쓰였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워서 제대로 똑바로 전승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하게 남아있지. 흔적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율장이 본래 하나였었을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계율이 한 종류였을 거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6종류예요. 6종류.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에서 살이 엄청나게 붙었구나. 살이 붙으면서 다 쪼개졌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니까야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도 4종류입니다. 버전이 4가지가 있어. 전승을 그냥 그대로 암송해서 전승했으면 한 종류밖에 없어야 돼. 4가지 버전이 있다고. 4가지 버전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들이 살을 많이 붙였구나. 살을 많이 붙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암송해서 그게 정당성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게 조선시대에나 먹힐 정도의 사고지. 현대에 그런 거를 남방놈들이 얘기하고 지금도 한국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천진해서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약간 들 떨어지는 겁니다. 약간 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거나, 안 그러면 약간 반편익과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생각보다 많아.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정상적으로 생각한 판단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단인데, 왜 이게 생각보다 많냐면 종교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지창조를 여호와가 했어. 뭐 이러면 그거는 그 종교에서는 그걸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창조를 해?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도 되나?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모든 생명체를 싹쓸이 할 때 용왕의 나아바리는 겁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을 싹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싹쓸이를 하고 싶었으면 딥 임팩트 같은 거 해야 돼. 충돌, 운석 충돌 같은 거, 대멸종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생명이 싹쓸이가 되지. 물을 채운다 그래서 생명이 싹쓸이. 야, 그럼 바닷속에 사는 애들은 바다 쪽 주가는 동원산업 주가,
떡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지. 물을 채우면 생명이 다 죽을 거예요. 야, 바다에 생명이 더 많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바다 출신이야. 네가 바다 출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털이 벗겨졌다는 거잖아. 우리 바다 출신이야. 우리 인어였던 적이 한 번이 있었어. 그래서 털이 벗겨진 거야. 인간만 왜 육상동물 중에 인간만 왜 털이 이렇게 적으냐와 관련해서 인간은 물 밖으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어느 시점에 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털이 밀렸다는 거예요. 인어였지. 잠깐 인어였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거야. 그게 원숭이랑 진화 과정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다 털이잖아. 맞잖아. 물론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원숭이 스타일도 좀 많이 있는 거고 털 많은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지만 기독교인이나 이슬람들은 그걸 믿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매몰돼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만 아는 놈은 하나조차도 잘 모르는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식한데 똥꼬집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남아가 저렇게 사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걸 전 국민이 믿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조금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믿어. 누가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그거는 비유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그걸 믿지는 않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곰자식이에요. 그렇게 하잖아. 그치? 당군신아. 그러면 우리는 곰이에요. 이렇게 믿어? 아니, 그냥 그런 이야기도 있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물론 그걸 이제 믿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서 곰 같은 마누라. 내가 확실히 곰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당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당군이었어? 당군이 아니고 환웅이구나. 환웅이 곰하고 살지. 그래서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이지, 누가 그거를 우리 조상은 곰이에요, 이건 좀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믿는 놈들이 있다니까. 거기에 세뇌된 놈들, 덜 떨어진 것들이지. 많아. 주변에 많아. 찾아보면. 그래서 이 성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으로 남게 되면 지식이 입으로만 이렇게 기억해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만 합니다. 그 지식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코카콜라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 7명밖에 없어요. 뭐 이런 쌉소리들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몰라, 딴 사람들은. 근데 그냥 다 레시피가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해내는 사람, 다시 결합시키면서 또 다른 식의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문화가 되면, 글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해내는 과정에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면 좀 더 위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부처님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그리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본생당,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승잠복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그것도 써놨거든요. 대승잠복설이 뭐냐면 대승불교가 이게 본생담 얘기는 171쪽에 나오고 대승잠복설 좀 더 뒤쪽에 나오는 것 같다.
자, 대승잠복설은 뭐냐면 부처님이 재가인을 많이 만났을까, 출가인을 많이 만났을까?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만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신도를 많이 만났을까, 스님을 많이 만났을까? 지금 스님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스님들은 스님을 많이 만날까, 아니면 신도를 많이 만날까? 그죠? 부처님 때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100% 신도를 만났습니다. 왜? 신도를 만나서 출가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했잖아. 제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신도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지금 왜 한국 불교가 출가인이 줄어듭니까? 라고 말하면 신도가 주니까 출가인이 주는 거예요. 왜? 신도를 거쳐서 행자가 되고 행자를 거쳐서 스님이 되니까. 맞잖아. 근데 신도가 줄어들면 그 중에서 행자가 될 사람이 줄어들 거고, 그 행자가 될 사람이 줄어드니까 스님이 될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맞잖아.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신도들은 얘기만 듣고 따로 그걸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님들만 결집이라고 하는 게 스님들의 정리예요. 그래서 스님들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수행과 관련된 거, 이런 것만 기억한 거지. 왜? 신도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런데 그게 어디로 전해졌냐면 입에서 입으로 해서 그게 약간 설화 비슷하게 그 동네 전설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오성과하는 이런 이야기, 박문수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짜가 없냐? 아니, 진짜가 있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장이 됐지.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얘가 내려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원래 저렇게 대단한 분, 사명당 이야기, 아니면 무학대사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살이 붙어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저런 스님은 뭔가 좀 다를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우리가 만나는 스님들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만나는 스님들보다 무학대사나 도선국사나 이런 분들은 더 대단하게, 신통도 있고 막 대단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처님 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스님들 말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대승불교. 그래서 그런 걸 대승잠복서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잠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 기록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기록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시적으로 막 발산이 되니까. 그리고 서북인도에서는 불상을 만들게 되니까 부처님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다더라. 그리고 대승불교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184쪽에 나오는 불탑, 부처님 탑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탑을 보면서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187쪽에 보면 법화경 같은 거를 만들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성문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화돼 버리면 출가자의 권위가 떨어져요. 출가자의 권위가 떨어져. 왜냐하면 출가자들은 원래 출가자들끼리만 암송을 통해서 전수를 받았다고, 경전을 전수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신도는 맘먹을 수가 없죠. 왜? 한 사람은 내용을 알고 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생들이 한글이 반포됐음에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문자를 알고 너네는 몰라야 내가 해먹기가 좋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자 이게 글로다가 쓰여버리면 경전으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재가인도 그 경전을 볼 수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출가자하고 재가자하고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고 환경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있는 거예요. 출가보살은 미륵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같은 분. 그 다음에 제가보살. 제가보살은 머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도인데 대승정신을 가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이 경전들이 흔하게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게 됐잖아. 지금 현재 출판물은 뭐 넘쳐나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인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스님들이나 우리나 맞짱 뜨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뛰고 붙으면 이기겠는데 깎은 게 그렇게 권위냐? 이렇게 나도 밀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 집안이 좀 좋아가지고 한 40대쯤에 내가 40대 초반에 뭐 먹고 살 만큼 다 돼서 그리고 내가 불교 공부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계속 경전만 보고 어디 수행처 가면서 수행만 하고 이렇게 했어. 한 20년 했어. 그걸 전문적으로. 스님들보다 엉간한 스님들보다 훨씬 낫겠지. 왜? 스님들은 절도 운영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시간들이 뺏기는 거야. 전업으로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프로지. 못 이겨.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스님들을 따르지 말고 스님 제가인들끼리 뭉쳐서 뭘 해보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거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거는 능력제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인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면 그런 부처님은 출가를 안 했겠지.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조선시대 때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벼슬이 대부분 이제 3, 4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부재학 정도 되면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재학으로 갑니다. 대재학은 약간 명예직과예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고 부재학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법무부 장관은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검찰총장은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재학이 약간 검찰총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이제 머리 좋고 과거에 장원급제는 전국 1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국 1등. 머리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율곡 같은 경우가 뭐 구도장원공에서 9번 전국 1등을 했다. 뭐 9번 아니더라도 뭐 5번 했다. 5번 정도는 나옵니다. 9번은 구라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왕자를 만나잖아? 그럼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자하고 띄고 붙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알아? 왕자가 그럼 머리가 좋으냐? 왕자는 머리가 안 좋아 대부분. 그건 혈통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삼성에 입사를 해서 삼성 사장이 됐어. 머리가 100만 배가 좋아져도 너 회장 못 된다. 회장은 그 집 혈통이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사장하고 회장하고 한 끗 차이인 것 같지? 그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삼성의 사장이나 뭐 전략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장보다 머리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도 대충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들지? 그러면 머리로 합시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잘립니다. 우리 머리로 합시다 이러면 잘립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차이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 그런 맘먹는 논리 구조가 나와. 그래서 법사품에 보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법을 설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야. 대승이 만들어질 때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는 원래 쉽고 보편적인 거, 소승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노력해도 안 될 놈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그거보다 훨씬 이상적인 걸 제시해요.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사람들입니다. 단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되는 분도 있고 다음 생에 되는 분도 있고 1겁이 지나서 되는 사람도 있고 10겁이 지나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다 될 사람입니다. 그 될 사람이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살.